세진아, 내가 여기서 며칠을 쉬지도 못하고 너희 애들 돌보며 명절을 보냈어.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잔소리부터 시작하는 게 맞니? 그러자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오랜 시간 비행기 타고 오느라 너무 피곤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손주들 밥 챙기고 놀이까지 돌봐주며 밤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돌아온 반응이 이거라니요. 엄마, 이번 설엔 우리가 갈게. 엄마가 만든 명절 음식도 먹고 애들도 엄마랑 같이 보내고 싶대. 아니야, 이번 명절엔 너희 오지 마. 엄마 친구들하고 여행 간다. 더 이상 가사 도우미처럼 일하던 명절은 원하지 않아. 나도 이번 명절엔 내 계획이 있어.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느껴지시나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서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매번 가족을 위해 명절을 준비하고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며 살아왔던 그녀.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대신 당연한 듯한 요구와 무심한 태도뿐이었죠. 이번 이야기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내린 용기 있는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희생,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나를 찾으려는 여정.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61세 정윤정이라고 해요. 저는 몇 년 전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남편과 함께 강원도 바닷가에 민박집을 열었어요. 소박하지만 정겨운 그 집에서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이 참 좋았죠. 그런데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홀로 그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손수 준비한 밥상 덕분에 밥이 맛있는 민박집으로 알려져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지만 집안이 조용한 밤이면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더욱 그리워져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세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해? 민박집은 여전히 잘 돼? 그래, 잘 되고 있어. 손님도 꾸준히 오고. 너는 애들 잘 있고. 응. 다들 잘 지내. 애들도 학교 생활 잘하고요. 엄마는 건강하시고? 그럼 나야 뭐. 이 나이에 바닷바람 쐬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설날에는 올 거지. 애들 데리고. 그러자 아들은 망설이는 듯 하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게 이번 설에 우리가 미국 여행을 가기로 했어. 비행기 티켓은 이미 끊었고 계획도 다 세워놨어. 뭐라고 설날에 여행이라니. 갑자기 무슨 말이야? 엄마, 요즘 시대에 차례 꼭 지낼 필요 없잖아요. 명절도 간소화하는 게 대세라니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이라니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가 여행 간 동안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애들 좀 봐줬으면 좋겠어. 뭐 차례도 안 지내고 나더러 애들만 보라는 거야? 그럼 설 음식은? 차례는 누가 준비하니? 엄마가 준비해야지. 솔직히 명절 음식 크게 준비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도 없는데 간단히 하고 애들만 잘 돌봐줘. 엄마밖에 못 믿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밖에 못 믿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제가 떠안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세진아, 이런 일은 미리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설 앞두고 이렇게 통보하면
엄마는 어떡하라는 거야? 엄마가 딱히 바쁘신 것도 아니잖아. 민박집도 명절이라 손님 없으면 쉬실 텐데. 애들 좀 봐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엄마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거지. 그 순간 아들의 태도에 가슴이 턱 막힌 것 같았어요. 내가 당연히 들어줘야 한다는 그 말투. 형식적으로 엄마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편의를 위한 부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애들 굶길 수는 없으니까 엄마가 해줄게.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고마워. 엄마, 하지만 그 고마워라는 말조차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함과 서운함이 뒤섞인 기분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던 그날, 제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설명절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 일찍 마을 장터로 나가 설음식 재료를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눈이 녹아 질퍽해진 장터 바닥을 조심히 걸으며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떡국떡, 고기, 과일, 한과를 골랐습니다. 가게마다 들러 새해맞이 재료들을 고르는 제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애들 좋아하는 거로 많이 준비하자. 그래야 손주들도 좋아하겠지. 그래도 손주들을 보며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들 내외는 공항으로 출발한 후였어요. 식탁 위에 남겨진 짧은 메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애들 잘 부탁해요. 비행기 시간 때문에 인사는 못 드리고 갑니다. 냉장고에 간단한 재료 몇 개 넣어뒀어요. 명절 잘 보내세요. 종이 위의 글자들이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확인하니 간단한 재료라는 건 두부 한 모와 달걀 몇 개, 소세지뿐이었어요. 이게 다인가? 냉장고가 텅 비다 못해 아예 무관심했네. 집안 곳곳을 둘러보니 예상치 못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쓰레기 봉투는 터질 듯했고 설거지 거리도 가득했어요. 거실 바닥에는 옷과 온갖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고 아이들이 먹다 남긴 과자 부스러기들이 깔려 있더군요. 이게 다 뭐야? 정말 이걸 다 치우고 나야 음식 준비할 수 있겠네. 속이 상했지만 집안을 그냥 둘 순 없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투덜대는 것도 민망해 보일까 조용히 손부터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싱크대를 닦고 바닥까지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나니 땀이 났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장터에서 사온 떡국떡과 고기, 나물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왔어. 뭐 하고 있니? 아이들은 방 안에서 게임에 몰두한 채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화면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안녕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맞아. 끝나면 갈게요. 그 말에 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잘못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참았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떡국용 고기를 손질하며 혼잣말로 속마음을 꺼내게 되더군요. 설레게 준비해서 왔는데 그래도 손주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야지. 바쁘게 움직이던 중 거실 테이블에 놓인 아들 내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과 함께 며느리가 손으로 쓴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행복하자. 그 말을 보며 문득 속이 상하면서도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들을 위한 명절 준비는 고사하고 제가 집안일까지 떠맡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묻고 싶어졌죠. 명절 음식 준비를 마치고 아이들 저녁까지 챙긴 후에야 겨우 몸을 뉘었지만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찬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에 저는 한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명절다운 기분은커녕 더 바빠지고 피곤해질 뿐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치우고 손주들 간식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설레는 명절이 아니라 마치 끝없는 집안일 속에 갇힌 기분이었죠.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머릿속엔 과거의 명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송편을 빚으며 웃던 날들, 아들 세진이 한복을 입고 방을 뛰어다니며 떡국 먹는 걸 재촉하던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땐 정말 행복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에 몰두하고 설렘은커녕 할 일을 떠넘긴 듯한 이 집안의 분위기가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한 후에도 아이들은 거실 소파에 누운 채 대충 대답했죠. 얘들아, 아침 다 됐다. 얼른 와서 먹어라. 할머니, 나중에요. 지금 중요한 장면이에요. 맞아요. 끝나고 갈게요. 아이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와서 대충 몇 숟갈 뜨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식탁을 치우면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 준비는 내가 다 하고 차례 준비에 애들 밥 먹이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 그때 며느리 지선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애들 간식은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세탁기 돌릴 땐 흰 옷이랑 색깔 옷 분리해서요. 문자를 읽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간식도 챙기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내가 여기 집사라도 되는 거야. 설에 이런 부탁을 카톡으로 남기다니.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려다 지갑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갑 속에는 남편과 아들 세진과 함께 찍은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죠. 사진을 꺼내보니 남편의 환한 웃음과 아들의 귀여운 모습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당신은 항상 내가 힘들까봐 먼저 나섰잖아. 사진 속 남편의 미소를 바라보며 눈물이 고이더군요. 가족이 함께였던 그때는 이토록 쓸쓸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 혼자 가족의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조심히 다시 지갑에 넣고는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해야 할 일들이 아직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명절의 의미를 되새길 여유조차 없는 현실이 너무도 씁쓸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설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했던 명절 음식을 차리고 간단히 차례를 지냈습니다. 혼자서 상을 차리고 절을 하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선 쓸쓸함이 가득했죠. 아이들에게 아침으로 떡국을 먹이고 나니 잠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다시 게임에 몰두하는 사이 저도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려 했어요. 그런데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문득 제 귀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 디즈니랜드 갔다 온 사진 보여줘요. 아이들이 떠들썩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에 저는 슬며시 방 안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디즈니랜드 어땠는지 사진 보내줄게. 엄청 재밌었어. 너희도 오면 정말 좋아할 텐데. 다음엔 같이 오자. 아들은 사진을 화면에 하나씩 보내며 자랑스럽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놀이기구 탔던 사진도 보낼게. 진짜 재밌었어. 외할머니도 너무 좋아하시더라. 너희도 보면 깜짝 놀랄 거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여행을 간 것도 서운했지만 그들이 얘기도 없이 사돈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이 밀려왔어요. 저는 문틈에서 물러나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손주들이 제게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사진 보냈대요. 같이 봐요. 맞아. 디즈니랜드 진짜 멋있대요. 할머니도 보세요.
아이들이 건넨 휴대폰 화면에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웃으며 사진을 찍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사돈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놀이기구 앞에서 손을 흔드는 사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는 사진, 가족끼리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들까지. 저는 휴대폰을 잡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아주 재밌게 보냈나 보구나. 사진 잘 봤다. 하지만 아이들이 방으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를 남겨두고 이렇게 행복해할 줄은 몰랐네. 손끝에 남아있는 떨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서둘러 주방으로 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쓴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같은 가족인데 왜 이렇게 대하는 게 다른 거야? 장모한테는 이렇게 잘하면서 나는 그저 애들 돌봐주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건가? 설날 아침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왠지 제게는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보낸 사진을 보고 나니 마음속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아들 내외와 사돈의 모습이 생각나며 손주들을 돌보며 명절을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주를 돌보며 하루 종일 밥하고 치우고 쉴 틈 없이 바쁜 명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밝게 웃으며 놀이공원을 즐기는 그들의 모습이 대비될수록 속이 상했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진아, 지금 통화할 수 있니?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의 평소와 다름없는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제 화를 더 돋웠습니다. 너 사돈댁이랑 같이 여행 간 거야? 엄마한테는 그런 얘기 없었잖아. 왜 말을 안 했어?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도 여행 가고 싶으면 말하면 되잖아.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손주들을 돌보며 그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한참 동안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민하게 굴어. 세진아, 너는 지금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지금 내 애들 돌보면서 하루 종일 밥하고 치우고 있는데 너희는 거기서.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한 거야. 엄마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 순간 손에 든 휴대폰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말에는 한치의 미안함도 이해도 없었습니다. 제 희생과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고 제 마음도 그 바람만큼이나 싸늘해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만하자. 저는 차마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더군요. 내가 이 나이에 뭘 바란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하니.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시간이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몇 분 동안 주저앉아 흐느끼다가 결국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보며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미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저는 아들 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은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저녁 식사까지 준비해 두었죠.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우리 왔어.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오며 여행 가방을 현관에 내팽개쳤습니다. 며느리는 짧게 인사를 건넸고 아들은 대충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어머님 잘 지내셨죠? 애들은 잘 챙겨두셨죠? 그래, 무사히 돌아왔다니 다행이다. 애들은 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첫 반응은 감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방을 둘러보며 잔소리부터 시작했죠. 어머, 어머니. 이 냄비 제가 아끼는 건데 이렇게 막 쓰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냉장고도 이렇게 비닐째 넣으면 안 되죠. 정리해서 넣어야 돼요. 엄마, 세탁기도 제대로 안 돌리신 거 아니야? 이 셔츠가 물이 들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손주들 밥 챙기고 놀이까지 돌봐주며 밤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돌아온 반응이 이거라니요. 세진아,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말이니? 애들 밥 먹이고 집 치우느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 엄마 잘못이야?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그냥 좀 더 신경 썼으면 좋았겠단 얘기잖아. 그 말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감하게 받아들여? 세진아, 내가 여기서 며칠을 쉬지도 못하고 너희 애들 돌보며 명절을 보냈어.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잔소리부터 시작하는 게 맞니? 그러자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오랜 시간 비행기 타고 오느라 너무 피곤해요. 지금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래, 나만 피곤하지 않다는 거네. 너희는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하고 나는 며칠 동안 너희 집안일 다 하고 애들 돌보느라 힘들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렇지.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자. 다들 힘든 거잖아. 엄마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러움이 목끝까지 차올라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려는 걸 꾹 참으며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모양이다. 그러니 나도 이제 그만 너희들에게 신경 끄고 내일 하러 간다. 알아서 잘 살아라. 저는 아들의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눈물이 자꾸 쏟아져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다. 더는 이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그 결심은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는 누구의 엄마로서, 누구의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운함과 지친 마음을 안고 걷다 보니 어느새 늘 지나던 동네의 작은 카페 앞에 다다랐습니다. 이 카페는 제가 가끔 들르던 곳이었습니다. 커피나 차를 마시며 잠시나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죠. 사장님인 강준 씨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친절한 사람으로 종종 안부를 주고받다 보니 얼굴을 익히게 된 사이였습니다. 집에 가봐야 우울하기만 할 텐데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자. 저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저를 본 강준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요즘 안 보이셔서 궁금했어요. 따뜻한 차 드릴까요? 그래요. 생강차로 부탁할게요. 오늘은 좀 뜨거운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차를 기다리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몸도 마음도 녹아내릴 것처럼 지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준 씨가 찻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기요. 오늘은 꿀도 듬뿍 넣었으니까 드시면서 몸 좀 녹이세요.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살짝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평소보다 표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금세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요.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별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제일 큰 경우가 많더라고요.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 얘기하고 싶으시면 들어드릴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결국 저는 마음을 열고 말았습니다. 명절 동안 아들 집에서 겪었던 서러움, 고생했던 일들, 그리고 돌아온 차가운 반응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저는 그냥 애들 돌보고 명절을 준비하면 최소한 고맙다는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잔소리뿐이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강준 씨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기분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가족한테 가장 많은 걸 바랄 수밖에 없지만 또 그만큼 실망도 큰 게 가족이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가족에게 느낀 서운함이 괜히 제 탓인 것처럼 여겨졌던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제가 괜히 예민해서 이렇게 느끼는 건가 싶었는데 가족이니까 더 서운할 수도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럼요. 어머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잘해주셨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앞으로는 어머님을 더 아껴주는 사람들 곁에 계시면 좋겠어요. 그의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한참 동안 그의 위로의 마음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참 이상하네요. 별거 아닌 차 한 잔 마시러 왔다가 위로를 받고 가네요. 별거 아닌 차 한 잔이 제일 큰 위로가 될 때도 있잖아요. 언제든 오세요. 어머님 오시면 차 한 잔은 제가 항상 준비할게요. 그날 저는 카페에서 받은 따뜻한 위로 덕분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거리의 불빛들이 그날따라 조금 더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강준 씨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요즘 저에게 이곳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작은 위안이 되는 곳이 되었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제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카페는 조용했고 강준 씨는 여느 때처럼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요즘은 표정이 조금 밝아지신 것 같네요. 그래 보여요?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강준 씨는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민박집에서 직접 음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냥 집에서 먹던 것처럼 간단히 차려드리는 건데 손님들이 고맙게도 맛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강준 씨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그 음식으로 사업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머님 손맛이면 분명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운영을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이라니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사업이요? 저는 그냥 민박집에서 손님들 드릴 만큼만 하는 건데 그런 걸로 사업을 하긴 힘들죠. 게다가 나이도 있고요. 어머님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집밥 같은 따뜻한 음식을 원하거든요. 어머님 음식은 그게 딱 맞아요. 제가 믿고 하는 말이에요. 그의 진지한 태도에 순간 망설임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민박집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저희 삶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 같아서요. 하지만 저는 사업 경험도 없고 지금 민박집도 혼자서 겨우 꾸려가는 걸요. 경험은 제가 도와드리면 돼요. 장사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어머님 음식은 이미 맛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만 이젠 제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정말 가능할까요? 만약 실패하면 어쩌죠? 어머님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하면 아쉬움만 남지 않을까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말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강준 씨의 자신감 있는 태도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제 용기를 조금씩 되찾게 해줬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답답하긴 했거든요. 좋아요. 제가 필요한 자료도 좀 알아보고 계획도 세워볼게요. 어머님 손맛이라면 정말 기대됩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설렜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었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제 삶에 작은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었거든요. 몇 주 후, 저는 강준 씨의 도움으로 작은 배달 전문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윤정의 손맛. 이름만 들어도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이 들었죠. 강준 씨가 자신의 카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도와준 덕분에 하나씩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가게 준비는 제가 알아볼 테니 어머님은 음식에만 신경 쓰세요. 손맛은 이미 최고잖아요. 그렇다 해도 내가 이런 걸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너무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저기 다 말해놨습니다. 어머님 음식을 홍보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강준 씨는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SNS에 가게 홍보글을 올리고 평소 넓은 인맥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강준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마당발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카페 단골들한테도 다 알려놨어요. 어머님 손맛이 얼마나 대단한지 꼭 먹어보라고 했죠. SNS에도 사진 올렸는데 반응도 정말 좋아요. 이게 다 강준 씨 덕분이에요. 저 혼자였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희 팀워크가 중요한 거죠. 어머님은 맛으로 저는 홍보로 밀어붙입시다.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게를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떡갈비 정식 2상.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기를 다지고 정성껏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주방에서 저를 지켜보던 강준 씨가 웃으며 격려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늘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최고니까요. 배달이 끝난 후 손님이 남긴 첫 리뷰를 보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던 집밥 같아서 너무 좋네요. 반찬 하나하나가 다 정성스럽네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죠. 강준 씨, 손님이 맛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기쁠 줄 몰랐네요. 제가 뭘 했어요. 어머님 음식은 진짜니까요. 이런 말 앞으로 수도 없이 들으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는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강준 씨가 SNS에 음식 사진을 꾸준히 올리며 홍보한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SNS 반응 좋아요.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면 계속 올 거예요. 그는 지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가게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정말 추천하는 가게예요. 배달시켜 보시면 알아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의 열정 덕분에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배달 기사님들도 가게 음식을 칭찬하곤 했습니다. 사장님, 이 집 떡갈비 진짜 맛있대요. 배달 가는 손님들 반응이 다들 좋아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손님들의 좋은 반응을 들으며 저는 일하는 내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강준 씨, 요즘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처음으로 행복하게 느껴져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저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점점 늘어나는 주문과 손님들의 호평 속에서 저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강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이제 어깨 좀 펴셔도 되겠어요. 어머님 손맛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자신감을 되찾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준 씨와 함께한 이 새로운 도전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와 행복이 되었는지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배달 전문점 윤정의 손맛은 지역에서
인기 있는 가게로 자리 잡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는 주문이 폭주할 정도였죠. 특히 윤정표 명절 음식 세트는 전통적인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명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아들 세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설엔 우리가 갈게. 엄마가 만든 명절 음식도 먹고 애들도 엄마랑 같이 보내고 싶대. 아니야. 이번 명절엔 너희 오지 마. 엄마 친구들하고 여행 간다.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는데 엄마가 어디를 간다고? 세진아, 이젠 너희가 내게 의지하지 말고 너희 삶을 살아. 엄마도 내 삶을 살 거니까. 아들은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명절엔 가족이 모이는 거잖아. 명절엔 가족이 모이는 게 맞아. 하지만 그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더 이상 가사 도우미처럼 일하던 명절은 원하지 않아. 나도 이번 명절엔 내 계획이 있어. 아들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절 당일 저는 아침 일찍 가방을 챙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한 친구들은 강준 씨가 소개해 준 동네 사람들로 가게 손님이자 새롭게 알게 된 인연들이었어요. 공항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을 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윤정 씨 이렇게 명절에 해외여행 가는 건 처음이죠? 기분이 어때요? 글쎄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열고 나가는 기분이에요. 더는 누군가의 뒤에서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제 삶을 찾는 거니까요. 그날 가게 SNS에는 손님들의 감사 인사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윤정의 손맛 덕분에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맛있는 명절 음식을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손맛 같은 음식 정말 그리웠는데 최고였어요. 강준 씨는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내며 문자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여행 잘 다녀오세요. 가게는 걱정 말고 마음껏 즐기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삶이 다시 빛을 찾은 건 강준 씨와의 인연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행지에서 아침을 맞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던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정윤정 씨가 마침내 자신을 위한 결단을 내린 순간,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도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